뭘 먹는데요? 수면 유도제. 네, 수면제? 졸피뎀 성분들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신용계 7,000알 정도를 복용을 했을 것이다. 이 수치가 나오려면. 안녕하세요, 로에어 프렌즈입니다. 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상식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한 명씩 좀 뭐 질문을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뭐 상식에 근데 반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뭐 그런 건가? 뭐 국가수에서 뭐 회신이 왔는데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어떤 뭐 수치가 나오거나 그게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소송을 했을 때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각자 하나씩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센터 앉았으니까 뭐 있어요? 저는 그러면 질문해볼게요. 아니 제가 말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요즘 보니까 요즘 저희 사무실에도 그렇고 마약 사건 관련한 문의가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마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향정신성 의약품 그래가지고 향정이랑 같이 엮이죠. 마약이든 향정이든 이제 뭐 연락이 오면 이런 식이잖아요. 아 제가 대마를 2번 했습니다. 아니면은 캔디를 몇 번 하고 K를 몇 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변호사님이 맡아서 사건 중에 뭐 마약이든 대마든 아니면 향정이든 간에 가장 많이 투여를 했던 사람.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는 약간 두 분 변호사님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한 10알 먹어도 문제 되잖아요. 뭘 먹는데요? 수면 유도제. 네, 수면제? 졸피뎀 성분들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신용계 7,000알 정도를 복용을 했을 것이다. 이 수치가 나오려면. 그럼 죽었어 그 사람? 온몸을 졸피뎀으로 채우면 7,000원 될래나 이게? 약을 먹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딸 깎이지. 그래서 이제 반감기를 계산을 하고 얼마 정도 약이 성분이 남아 있는지를 이제 역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은 시점을 이제 추산을 해보는데, 검출이 된 시점부터 이 수치를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의심 시점에 복용을 했을 때 7,000알을 먹어야. 아 그래야 지금 현재 시점 그 이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가수 결과를 받아 들고 너무 놀란 거죠. 이런 수치가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아 그럼 이거는 실제로 7,000원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도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주장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갔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수치를 진짜 7,000알이라는 걸 눈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치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어쨌든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적인 자료가 됐던 거죠. 그렇게 됐겠네. 근데 그 7,000알 모으는 것도 힘들겠다. 그러게, 그 구하는 것도 힘들어. 그것도 그 처방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 뭐 있어요? 이제 그 의료거 소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신체 감정이라는 걸 하고, 그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이 이제 변동이 되거든요. 혹시 최대 청구 금액 얼마 이거? 뭐 그런 거죠. 청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한 달에 50억씩 버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은 당연히 이제 청구금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일시 수입 그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일시 수입이라는 게 내가 이 사고가 없었으면은 내가 일해가지고 요만큼 벌 수 있었는데 못 벌게 됐다, 요걸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금액에서 최저 마지노선이 이제 현 시점에서는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다치고 뭐 많이 심하게 다치고 하더라도 청구 금액이 10억을 넘어가는 게 쉽진 않아요, 보통. 그게 60세까지예요? 65세까지. 65세까지. 그런데 한번 청구 금액이 17억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급여가 엄청 센가? 그렇죠. 급여가 세도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급여도 그렇게 센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최저 마지노선 300으로 계산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17억이 나왔다고? 기대 여명이, 이게 사고 발생 시기가 어려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 300살까지 사는 사람이다? 그러지. 이건 뭐였냐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간병비라는 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뭐 움직일 수가 없고 아무도 못하니까 간병인이 계속 필요할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이 대부분 1명 아니면 많이 인정된다 그러면 한 1.5명? 이 정도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거의 한 3명, 4명 이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똑같은 그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감정을 하는 그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통은 1명 1.5명 해도 1명당 8시간 간병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병인이 하루에 8시간만 필요한가요? 아니죠. 24시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몸무게가 250kg예요. 그럼 저를 이제 옆으로 굴리려고 하면은
한 명 가지고 될까요? 2명, 3명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약간 현실에 좀 부합하게 이렇게 그 답변을 주신 분이 있었었는데, 내 수익은 65살까지 이제 인정이 되지만 간병인 비용은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로 이제 그 임금을 받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한 17억 이 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아니 뭐 얘한테 뭐 감사합니다. 손 변호사님은 뭐 특이한 거 있었어요? 뭐 수치 이런 거 특이한 것보다는 뭐 당연히 뭐 사건을 많이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법에 좀 어긋나신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도로교통 관련해서 좀 한 10몇 번씩 이렇게 위반하신 분. 전최 몇? 예, 예. 전과 최대 몇 개? 도로에 무법자네. 저도 놀랐어요. 봤는데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는 저랑 이제 상담하고 할 때는 아니 뭐 그냥 뭐 무면허랑 뭐 음주로 해가지고 뭐 한 3-4번 처벌받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옛날 전과까지 보니까 10몇 번이 이렇게 처벌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거 보고 일단 놀랬죠.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얘기 안 하셨냐 이러니까 그건 너무 오래된 거라서 상관없을 것 같다고 막. 근데 상관이 있잖아. 예,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지. 그래서 뭐 벌금 받다가 집행유예 한번 갔다가 또 벌금 이런 사람도 있어.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 텀이 길어지면 그런 식으로 또 판결이 나니까.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그 변호일을 하면서 이제 맞닥뜨렸던 진기명기에는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